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의 끝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에서 토익 RC를 담당하는 토익 전문가 최대명입니다. 자, 오늘도 2023년 3월 RC 적중 예상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적중 예상 강의는 미리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왜 이 문제가 답이 B지? 왜 C는 안 되지?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해보세요. 그런 이후에 강의를 들으셔야 그래서 C가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 깨달음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볼 수 있냐고요? 해커스 영어 또는 해커스 코 KR 검색하시고 들어가시면 토익 섹션이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 적중 예상 특강이라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들어가셔서 제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 다운로드 하셔서 시간 재고 푸시고 그리고 정답 체크하신 후에 왜 이건 정답이 안 될까? 왜 이건 답이 되는가? 고민하시고 그리고 다시 영상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풀어보셨고 고민도 하셨다? 그럼 저랑 같이 풀이 영상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해커스 영어 그리고 해커스 코 KR 들어가시면 적중 예상 강의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기 토익 시험에 대한 총평 그리고 문법 파7에 관련된 무료 강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공부했던 친구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토익 900을 받았다 이런 후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전략적인 도움도 좀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같이 출발해 볼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전치사구를 지나서요. 주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로 밑줄은 동사자리입니다. 일단 밑줄이 동사자리구나 확인하는 것이 제일 먼저죠. 보기를 보니까 동사 문법 문제구나 냄새가 나요. 동사 문법 어떻게 하죠? 동사자리 확인한 후에 두 번째로는 수 확인하시고 세 번째로는 태 확인하시고 마지막엔 시제 확인하시고 이렇게 동사 자리, 수, 태, 시제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꼭 보시면 됩니다. 문법적으로는 수, 태, 시제 세 가지를 짚어보게 되죠. 그럼 일단 동사 자리는 확인하셨고 그럼 수부터 주어는 visitors 복수니까 수일치가 맞지 않는 B는 탈락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태예요. 근데 이 태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반드시 갖는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본 잘 돼 있으시네요.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가져. 그런데 문제는요. 타동사마다 목적어의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동사는 목적어로 명사 또는 뭐 대절도 가지고 투두도 가지고 doing도 가지고 또 어떤 명사는 목적어를 두 개 갖기도 하고 somebody, to do, somebody that 여러 가지 구조를 취합니다. 따라서 각 타동사마다 이 타동사가 뒤에 어떤 구조가 오더라?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면 allow는 뒤에 어떤 구조가 왔는가요? 이 문제를 푸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바로 밑줄에 뒤에 to do가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allow to do 이 구조 있나요? allow to do? 되겠는데? to do 하는 걸 허락하다? 자, 우리말로는 그렇네요. 하지만 영어에 allow to do는 없어요. allow는 allow somebody가 to do 하게 하다. 그럼 얘는 allow somebody가 없이 to do가 능동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조건 수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뒤에 to do가 allow와의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돼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까요? allow라는 아이는 허락하다예요. let somebody do 누군가가 뭐뭐 하게끔 허락해주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구조상의 특징이 allow somebody to do의 구조. 그래서 somebody가 없이 to do만 있으면 수동이 돼야 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얘는 뒤에 to do만 있으면 무조건 be allowed to do 수동으로 처리해 주셔야 돼요. 참고로 allow는 doing은 가져요. allow to do는 없지만 allow doing은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세요. 그리고 이런 거 한 번씩 등장합니다. allow some time to do 하면 to do 할 수 있는 또는 for something 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줄 때 allow some time 이란 말을 쓸 때도 allow 출제합니다. 명사는 allowance 참고하시죠. 자, 1번 문제 태 문제였습니다. 각 동사마다 뒤에 어떤 구조가 오는가를 감안해서 태를 준비하시라라는 얘기. allow는 뒤에 to도 있으면 수동으로 간다. 1번 문제의 포인트. 자, 2번 갑니다. Thanks to the visual B 덕분에 명사어비 문제군요. 보기에 명사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이 중에 뭘 넣어서 맥락이 이어질까? 일단 앞에 visual이란 말이 있어요. visual은 시청각, 그죠? 보이는 거죠. 비디오, 오디오, 우리 visual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청각 자료 이런 거 visual 뒤에 material 이런 것도 많이 붙죠. 뭐가 들어갈까? 아무래도 눈에 보이도록 하는 거 현재로서는 약간 A가 잘 어울리는데
그 뒤에 결정적인 것도 있어요. 이런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졌대. 뭐죠? 실제 그림이나 도표 이런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진 거. 제가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이런 게 visual presentation이 어떤 느낌인지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visual presentation 해주면 여러분이 아 이런 게 visual presentation이구나 더 쉽게 이해했죠? 바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보여주는 자료, 보여주면서 발표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도표도 보여주고 그림도 보여주고 이런 걸 visual presentation. 말로만 하지 않고 그림을 보여주는 게 visual presentation. 별거 없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정리하세요. 자, 3번 job 뒤 밑줄입니다. 보기를 쓱 보니까 명사 어휘 문제인가? 사람 사물. 아, 그 문제구나. 사람 명사하고 사물 명사랑 같이 있는 그 문제죠. 일단 동사가 R인데 수일치는 둘 다 통과했습니다. 보통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는 문제는 해석을 통해서 맥락상 여기에 사람이 필요한가 사물이 필요한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뒤에 동작이 리스트라는 거죠. 리스트가 왜? 뭔가 목록을 나열하는 거예요. 물론 책이 어떤 목록을 나열할 수도 있어요. 영어의 시각은. 그런데 뒤에 자기의 레주메에 자기가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가를 목록으로 이 최근에 이런 일을 했고요. 그 전에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더 전에는 이런 일도 했고요. 그런 걸 목록으로 나열하라 했으니까 당연히 본인의 레주메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나열하는 건 당연히 사람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applicant를 주인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 사물을 구분하는 문제는 해석을 통해 그 동사의 주체로 사람이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판단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주어 자리에 명사를 고르는 문제의 경우에는 그 동사의 주체가 사람이 좋을지 그게 아닐지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리스트는 사람이 리스트를 나열해야지 거기다가 자기 레주메에 나열하는 거니까 applicant로 간 거죠. 쉬운 문제였습니다. 4번 갈게요. C라는 사람은 law school student입니다. law student니까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래. 그죠? 그 앞에 수식어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이 수식어 부분은 기본적으로 student를 수식하는 부분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답을 찾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D에서 도움을 얻으셔야 되는데 뒤에 so가 나갑니다. so는 인과관계를 설명하죠. 이 답을 고르는데 중요한 단서는 뒤에 있겠죠. little surprise는 놀랄 것도 없어. 뭐 엄청 많은 job offer를 받았대. 여기저기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게 놀랍지 않다는 얘기는 당연히 걔는 뛰어난 인재니까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갈 거는 뛰어난, 대단히 멋진 뭐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네요. 보기에서 그 느낌을 주는 게 바로 accomplished입니다. 여러분이 accomplish를 얼마나 알고 계실까? 한번 챙겨볼게요. accomplish라는 동사는 complete에서 왔어요. 완전히 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필요한 걸 완전하게 달성하고 성공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는 succeed 또는 achieve 이런 맥락을 갖고 있는 동사죠. 이 동사의 형용사 형태가 accomplished라는 뜻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공한 뛰어난 그 분야에서 뛰어난 뜻으로 skillful이라든지 talented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accomplished인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accomplish는 대체로 사람한테 씁니다. 사람한테 써서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예술가, 음악가, 뭐 뮤지션이나 아티스트 이런 거랑 잘 써요. 그래서 특히 좋아하는 부사가 또 highly니까 아예 통으로 가져가세요. A highly accomplished musician. 그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음악가다. 이런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 붙여두시면 됩니다. A highly accomplished musician. 이런 거 정리 한번 해두세요. 자, 5번으로 갑니다. The cancellation 주어가 그리고 나서 is 비동사 그리고 지금 보호 자리가 되겠네요. 보호로 뭘 넣을 건가? 보통 보호 자리 여러분 아시다시피 형용사도 들어가고 분사도 들어가고 명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간혹 전치사구도 들어갈 수 있죠. 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도 답을 고르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뒤에 as가 보입니다. as 뒤에는 아시다시피 이유가 나오죠. 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티켓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니까 티켓을 많은 사람들이 구입했다? 그런데 캔슬 됐으니 사람들의 실망감이 엄청나겠네요. 그죠? 그런 느낌에서 이번에 컨퍼런스가 취소됐어? 굉장히 삐하다. 왜 많은 사람들이 티켓 샀는데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소가 된 게 좀 아쉽다.
이런 거죠. 그런 느낌을 주는 건 regretful, 그죠? regrettable입니다. regrettable하고 regretful하고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 헷갈리실 수 있어요. 오늘은 regretful은 없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좀 비교해보고 갈게요. regrettable이란 말은 말 그대로 후회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쉬운 일이나 좀 불행한 일, 그죠? 우리가 알고는 unfortunate, 아깝다, 아쉽다, 좀 안 됐다 이런 정도의 느낌을 주는 게 바로 regrettable입니다. 반면에 regretful이라는 단어는 유감스러운 마음이 full,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사람에게 있어서 좀 아쉽네, 안 됐다, 유감스럽다 이런 느낌을 주죠.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쉽게는 우리말로 정리하는 것보다 영어로 정리하세요. regrettable은 그 일이 좀 unfortunate하다라는 뜻으로 보통 something 같습니다. 그래서 it, 이거는 지금 it 이렇게 된 거죠. 아이고, it is로 가야겠다. it is regrettable 또는 it로 줄이세요. 그래서 it's regrettable 또는 it is regrettable that 해서 그 일이 참 유감스러워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regretful은 보통 사람에게 써서 어때요? 내가 약간 유감스럽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feel regretful도 괜찮지만 보통 look, she looks regretful 하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느끼는 슬퍼하는 표정이었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특히 look이나 sound하고 굉장히 친한데 통용어는 sorry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regrettable은 그 일이 unfortunate한 거고 regretful은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sorry하게 느끼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두 개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6번으로 가죠. A라는 사람은 working 일하고 있대요. 러이어가 되기 위해서. But 그런데 he has to pass 해야 된다. 그리고 밑줄이에요. 부사어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그냥 부사어비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도 패턴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패턴 문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형화되고 유형화돼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왜 이 문제가 패턴일까? 왜 이 문제는 but을 보면 바로 still이 정답인 걸 알 수 있지? 그 이유를 보여드리죠. 토익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패턴인데요. 이런 식의 출제 포인트는 어떤 토익 책에도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죠? 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 유형이 너무 자주 보이는데 싶어서 정리해 드리는 거죠. 지난번 2월달 적중 예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although나 despite but을 주고 여전히 아직도 still 이런 식의 조합입니다. 이런 식의 패턴들 이게 제가 해드린 TPA 수업에서의 포인트죠. 그래서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연결고리와 유형이에요. 여러분께서는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although, despite, but하고 still이 세트로 같이 짝으로 잘 출제된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but 주고 still 주는 문제입니다. 지난번 적중예상에서 다뤄드렸던 부분이니까 오늘은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자, 7번 밑줄 형용사 어비 문제군요. charge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 보통 우리 charge는 책임이란 뜻도 있지만 그때는 보통 불가산이고 복수를 쓰면 요금 청구된 금액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요금 청구된 금액이 이 사람 신용카드에 요금이 청구됐어. 근데 뒤에 so가 나오죠. 이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은행에 바로 연락했대. 자, 은행에 바로 연락하려면 어떤 거죠? 이거 내가 결제한 거 없는데 이게 왜 청구됐지? 이런 거 있을 때 은행에 전화해야겠죠. 그래서 은행에 바로 전화한 건 이상한 청구 내역이 있어서 그런 거지. 약간 strange라든지 뭔가 잘못된 wrong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가면 되는데 비슷한 느낌이 unauthorised예요. 그죠? unauthorised란 말은 말 그대로 내가 승인한 적 없는데 왜 이게 승인이 됐어? 왜 결제 승인이 됐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authorised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authorized는 허가받은이에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unauthorized service center, 허가받은 공인 서비스 센터에 가서 수리를 받아라. 뭐 이런 얘기할 때 쓰죠. 요거의 반대말이 unauthorized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많이 보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unauthorized visit, 무단 침입이에요. 그죠? 허가받지 않고 누가 들어온 거니까. 또는 unauthorized use, 허가받지 않고 사용한 경우죠. unauthorized personnel, 승인 권한이 없는 직원입니다. 그죠?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직원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줄 때 씁니다. 토익에서 많이 보이는 조합이니까 한번 챙겨두고 가십니다.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Mr. K는 was expect to do 하기로 되어 있다. 주어가 동사인데요.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어떤 동사를 쭉 넣었을 때 좋을까? 지금 일단 우리가 주목할 거는 뒤에 목적어로 responsibility가 왔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목적어를 가져갈 수 있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보통 합병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떠맡는다라고 할 때 assume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합병하고 나면은
부서도 통폐합되고 또 이 회사가 저 회사가 하던 일을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회사가 가진 부채도 가져오고 자본도 가져오죠. 그럴 때 그 합병되고 나서 그 회사의 것들을 가지고 오다 이런 느낌을 줄 때도 많이 써요. 여기선 꼭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합병 이후에 financial issue 같은 부분에 대한 거는 이 사람이 맡아서 하게 된다 이런 거죠. 어떤 책임이나 직책가위를 떠맡다 이런 뜻을 줄 때 assume을 쓰게 돼요. assume은 가정하다 아닌가? 그 뜻도 있지요. 한번 정리할까요? assume은 assume 자체가 take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단어 중에 뭐 assume 들어가 있는 거 있어? resume도 있고 presume도 있고 assume도 있죠. assume 자체가 take예요. 그래서 미리 그렇다고 치고 가정하다 뜻이 있고요. 이때는 보통 assume that 주어 동사 또는 it is assumed that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런데 assume 자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다는 뜻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take over의 뜻을 주는데 주로 쓰는 게 뭐냐면 임무나 그 직책 또는 책임 따위를 맡아서 하다라는 뜻으로 써요. 그래서 assume a task, assume a position 또는 assume a responsibility 이렇게 많이 쓰죠. 그 사람이 그만뒀어. 그 일을 내가 assume 떠맡는다. 후임자로 가서 그런 느낌을 줄 때도 assume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9번 갈게요. 9번 문제. The session은 helps employees가 view business transaction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앞에 문장은 전체적으로는 주어가 동사를 목적어할 수 있게 해주다. 이 정도로 그냥 끝이에요. 그죠? From the 뒤에 명사, 어휘 문제가 됩니다. 요거 하기 전에 우리 아시죠? help는 help somebody to do 구조를 쓰는데 to를 잘 생략하기 때문에 help somebody do, 소위 사역동사와 같은 구조를 취할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건데 한번 짚어두셔야 돼요. help에 밑줄을 치거나 help 목적어에 밑줄을 쳐서 동사 원형을 넣거나 둘 다 출제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두십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어떤 명사를 넣어야 될 건가라는 거. 자,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문제의 정답의 단서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덩어리처럼 쓰는 거. From the B 이런 거죠. From the B 이 자체가 덩어리로 어떤 누구의 그러니까 판매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다. 이 사람의 시각으로도 볼 수 있고 저 사람의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할 때 누구의 시각으로 할 때 from someone's viewpoint 이런 말 쓰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말이 있어요. 이게 어려운 어입니다. 본 적 있나요? perspectives. perspective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perspective는 per 자체가 through고 spec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꿰뚫어 보는 거죠. see through 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또는 무엇을 관통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상당한 통찰력과 어떤 것에 대한 견해 이런 것을 말합니다. 관점, 시각, 견해 이런 느낌을 주죠. 우리가 말하는 viewpoint랑 비슷한 말이라 보시면 돼요. 주로 쓰는 게 a different perspective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할 때 we have a different viewpoint 또는 we have a different perspective on something 이런 식으로 잘 씁니다. 또는 from 무슨 perspective 하면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라는 뜻이죠. 왜? 우리 글로벌한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런 말 할 때 뭐라 그래요? From a global perspective 이런 말 쓰거든요. From the perspective of 누구누구 이런 느낌이구나. 바로 요거죠. From 어떠한 시각으로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럴 때 뭐라 그래요?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챙겨 두시고 그리고 넓은 시각을 갖고 있다 할 때 She has a broad perspective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좋은 조합입니다. 그래서 perspective랑 관련해서 좀 챙겨 두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from the perspectives of 누구누구 하면 누구의 시점에서 누구의 관점에서 이런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었던 표현이니까 perspective란 단어 챙겨두고 가세요. 10번 According to the company policy에 따르면 밑줄 뒤에 exceed 동사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그럼 주어 문제겠구나. 근데 보기를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명사절 냄새도 좀 나고 해서 구조를 좀 보기로 합니다. 뒤를 쓱 보는데 동사가 또 나옵니다. 동사가 또 나오면 이건 접속사가 필요한 장면이죠. 그럼 이 두 번째 동사의 주어는 어디? 앞덩어리 전체가 주어입니다. 명사절에 해당합니다. 그럼 보기 중에 명사절을 이끌 수 있는 거 바로 whoever죠. 그러면서도 주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whom도 되지 않아요? 되긴 되는데 쟤는 whom이니까 who가 아니라
whom은 목적어가 비었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whoever로 끝입니다. 좀 더 정리 정도는 해드릴까요? anyone하고 whoever가 보기에 같이 나오는 문제가 많은데 오늘 문제는 사실 everyone하고 whomever가 있지만 anyone, whoever라고 봐도 됩니다. 해석은 어때요? 모두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모두 다 받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는다. 해석이 비슷하죠. 특히 여기다가 anyone을 넣으면 더 헷갈리죠. 누구든지 해석이 비슷해.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어휘가 해석이 비슷하다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문법적으로 다르다라는 얘기죠. anyone은 또는 everyone은 그냥 대명사, 그냥 지가 주어예요. 수식어를 좀 좋아하지만 어차피 뒤에는 본동사 하나만 옵니다. 하지만 whoever는 접속사의 기능을 가진 아이죠. 따라서 그 자신이 동사를 하나 가지고 뒤에 본동사 오니까 동사가 두 개 오게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whoever 동사 본동사, anyone 수식어 본동사, 그죠? 그래서 본동사를 기준으로 동사가 하나 더 있으면 whoever, 수식어만 있으면 anyone, everyone 이쪽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풀지 방향 잡혔죠? 그럼 토익 문제에서 anyone과 whoever는 둘이 나왔을 때 전적이 어떻게 될까? anyone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래서 whoever가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은 난이도를 좀 높일 의도로 whoever를 출제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 한번 해두시면 돼요. 오케이. 자, 11번 밑줄입니다. 무슨 자리일까요? 밑줄 뒤로 구조를 한번 보자. 일단 뭐 재료들은 다양하게 있으니까 Employee Performance Review 뒤에 콤마 보이죠? 여기까지가 끝이래. 그래? 그럼 명사 혼자 있네? 그럼 명사 혼자 놀고 있으니까 전치사 정도 또는 분사 구문으로 doing 정도 또는 투부정사 to do 요 정도 처리하면 돼요. 보기에 to do, doing도 그렇지만 전치사가 하나 보입니다. 사실 전치사가 하나밖에 없네요. 게임은 끝났습니다. regarding 뜻 아시죠? regarding은 기본적으로 about의 뜻입니다. 오히려 regarding의 뜻보다는 오늘 이 구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할 일 없는 명사 앞에 빈칸에 있으면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세 가지. 전치사 to do, doing. 너무너무 간단한 수식어 패턴인데 매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문장의 맨 앞에 또는 중간도 좋아, 맨 끝도 좋아. 할 일 없는 명사.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가 할 일이 없어. 그럼 그 앞에 밑줄은 이 명사를 포함해서 수식어 덩어리가 돼야 돼요. 그게 뭐 있어? 전사 to do, doing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요. 심지어 이 단어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도 명사 할 일 없는 명사 앞에 doing은 된다. 요걸 알고 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겠죠? 다음엔 이렇게 생존하십니다. regarding 물론 알아야 되지만 그렇게 정리할게요. 나머지는 다 접속사입니다. given that, provided도 대신 생략되면 if랑 똑같죠? 정리해두세요. 12번 겁니다. once 부사절을 지나서요. 콤마 이후로 가보겠습니다. each intended recipient가 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름 적힌 수신자 적힌 그 사람이 뭐 해야 돼? 밑줄 동사 자리군요. 동사 자리 보기 보니까 동사 문법입니다. 일단 동사 문법은 아까 세 가지 본댔죠? 수, 태, 시제. 수는 단수니까 됐고 그럼 태는 지금 뒤에 목적어 딱 보이니까 그럼 능동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문제가 갖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해요. 태 중에서 아주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유명한 태 문제입니다. 분명히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recipient가 보냈다 노티스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 send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다 소위 사형식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이 경우는 태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동이 될 수도 있어. 뒤에 something 있어도. 무슨 얘기지? 정리할게요. 기부동사처럼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somebody, something 목적어를 두 개 갖는 아이는 이 somebody를 가지고 수동을 만들어도 어때요? 뒤에 something이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따라서 뒤에 목적어가 있네? 그런데도 수동이 되네?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출제율이 높지는 않아요. 토익의 전체 태 문제의 비율로 한 5%에서 많으면 10% 정도밖에 안 돼. 하지만 이런 게 이제 중고급자로 가면 변별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give처럼 somebody something을 갖는 애는 somebody's given 수동이 돼도 여전히 something이 있다. 돌려 말하면 얘는 뒤에 목적어 something이 있어도 수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notice가 있는데 목적어가 있는데 근데 왜 수동이야? 이해 안 돼.
내막을 모르면 구조 이해 안 돼요. 그래서 send가 somebody something give처럼 쓸 수 있어서 그래.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럼 이건 이해했는데 이런 식의 구조를 갖는 동사가 엄청 많지 않을까? 그렇죠. 많지요, 사실은요. 하지만 토익이 주로 출제하는 건 주다 개요. 5개는 정리하세요. give, send, grant, offer, award. 뭐 있다고요? give, send, grant, offer, award. give, send, grant, offer, award. 이 5개는 외워둡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건 award하고 offer가 빈번하게 출제됩니다. 이 2개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이 5개 중에 하나. 제가 50개 드린 것도 아니고 딱 5개 드렸습니다. give, send, grant, offer, award. 정리해 두십니다. 점수 잡는 Hackers.